네, 자 이제 조국 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당 신청이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난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대하소설 집필한 조정래 작가, 또 영화배우 문성근 씨, 조국 신당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문성근 배우는 노사모의 핵심 구성원, 또 노무현 재단 이사를 역임해서 친노, 친문 양쪽을 다 포괄하는 인사죠. 그래서 조국 신당이 친노 친문계 지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 조정래 작가는 지난해 신작 장편 소설 황금종이를 내면서 등장인물을 운동권 출신으로 설정했는데 그 배경을 묻자 386에 쓴소리를 쏟아냈었는데 그때 발언이 이 신당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정래 작가는 군부 독재 30년을 종식시킨 이들이 정치 그룹을 만든다면 나라가 달라지겠구나 기대했는데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다. 굉장히 실망했다. 문학적 구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문학적으로 구제를 해보고 싶었다. 자, 이거 조국 신당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몇 석 정도 가나? 일단 비례정당으로는 상당한 표를 얻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주환 변호사. 네, 그러니까 마치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느낌상으로는.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새진보 연합, 그러니까 뭐 새진보 연합 지금의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계신 분들이 그 만들면서 한 게 더 강한, 더 빠른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금 캐치프레이즈는 조국 신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조국 신당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선봉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특히나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약간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지지자들인데 그분들이 아마 조국 신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던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주도하고 하고 있는 그 위성정당에서 준위성정당이라고 하죠. 거기서 구성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분들의 어떤 출신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제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지 못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국 신당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같은 민주당 진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이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공당이고 수권 정당이고 집권 여당을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후보로 가서 진보 세력을 연합을 하고 그럼 나머지 거기에 규합되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제일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죠. 그런데 조국 신당보다 더 매운, 그러니까 마라탕보다 더 매운 캡사이신이 막 민주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합리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박서군 대표 같이 광우병 천안함에 그 선봉에 섰던 분이 민주당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비례정당은 그래도 여기는 뭐 나름대로 그 조국 장관이 그렇다고 뭐 종북 세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조국 신당이 더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식이 강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데 내가 민주당을 뽑고 싶은데 이 민주당의 이 약간 좀 종북 정당 이건 좀 이상한데 나 그러면은 정당표는 그냥 조국 줘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을 것 같아서 의석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홍근 의원이 이제 비례연합정당 이거를 이제 실무를 총괄했는데 송금 의원님, 네. 그러면 이게 또 민주당에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연합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특정인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치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여당에서 했던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그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는 조국 신당의 지지자들이 모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신당으로 이탈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 중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좀 뭐랄까 측은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부채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동조를 하고 참여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3만 명이 당원이 됐겠지만 이분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호불호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를 만들고요. 국민의 미래에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포함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십자포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보다 이 박서군 대표 같은 분들이 사실은 들춰보면 더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선거 그냥 비례를 조국 신당에 퍼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예, 예. 얘기하시죠. 이게 아니 전 알고. 일단 뭐가 대한민국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같은 경우나 지금 민주당 발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법의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의 심판이 최종심까지 안 나왔다 뿐이지 확정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법의 심판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투표장 심판대에 있겠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이런 분들을 지금 3만 명씩이나 지지하고 있다.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지금 일단 민주당 발로 해서 지금 썩은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쳐지고 있다. 이게 어떠한 이름의 정당으로라든 간에 지금 이거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굉장히 수준 낮게끔 변모시키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게 다시 자생할 수 있게끔 아니라 썩은 가지들이 다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감옥 갈 확률 99% 아닙니까? 어쩌려고 이러시는지 이런 이제 비판의 글이 있습니다. 조국 신당으로 민주당은 가장 투철한 강성 지지자를 얻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조국 미워하는 거 이제 고마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조국 신당 민주당과 함께 검찰 언론 싹 다 개혁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2심까지 유죄받았는데 반성하고 자숙해야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이런 비판의 글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네. 짧게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범국민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이분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조국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이런 거에 동조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지금 여기 문성근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또 나서가지고 여기 후원회장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문성근 배우가 이렇게 하는 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엔 노무현 같아요. 재단 이사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역임한 그러면 여기 거잖아요, 역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야죠. 왜 그래도 여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까지 이건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감히 이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설주환 대변인.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국 신당이 아까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가불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투표를 층이 가는데 또 그렇다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중도층에게는 이게 정말 민주당 표심이 안 쏠리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로남불 프레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조국의 강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다시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강에 빠지는 순간이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당한 어떤 검찰의 그런 과도한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법적인 책임을 다한 다음에 저는 정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충분히 어떤 서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이 과연 조국 신당이 스스로 한계를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외에는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도 반겨하지는 않고. 근데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또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 찍자니 참 애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있는 새미래로 표를 주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조국 신당이 저는 뭐 정치의 자유는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과연 이게 민주당한테 득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사실 조국 신당하고 전략적 거리두기는 확실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합비례신당 만들 때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이 우리는 조국 신당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명시적인 그 발언을 하면 좀 달라질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란과 분열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외부의 어떤 새로운 미래라든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비토를 해버리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 근데 좀 기본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은 사실 이게 다양성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구조로 이 다양한 목소리를 실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만 조국 신당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끌어안을 수는 없죠. 이 사법적인 리스크,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고, 또 조국의 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국의 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거리두기 정도로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배격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이 저는 다른 이거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도 강력한 양당제예요. 네. 영국도 강력한 양당제예요. 네. 우리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양당에 많이 반영됩니다. 예, 근데 다당제인 국가일수록요 오히려 극우 극자 나치 정당이 등장해가지고 정치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는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저는 조국 신당이랑 종북 정당이랑 둘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조국 신당은 선을 긋는데 과거 종북 세력으로 분리했던 사람들한테 손을 잡고 있어요. 저는 경기동부연합정당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반론하시고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건 종북 정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경기동부연합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